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북한을 21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단체도 북한 지도부의 기독교 탄압이 심각하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10개 나라가 종교 자유에 대해 조직적이고 심각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미국 무역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1년부터 계속 특별우려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단순히 신앙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을 박해하고 체포하며 위협과 감금, 살인을 일삼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성경 등 종교 서적을 가진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ICC는 16일 발표한 2021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도자 7명과 단체 10곳을 발표하며 최악의 박해자로 김 위원장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의 제프 킹 대표는 17일 VOA에 기독교 희생자들의 숫자와 박해 기간, 탄압 유형을 감안하면 전 세계 다른 박해자들은 김정은과 견줄 수 없다며 북한 내 조직적인 종교 박해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Kim Jong-un, we just thought he's the core. It's the dynasty. It's the family that the whole machine is built around, how quite horrible they are to their own people. And he's in charge of nothing but a giant prison camp. That's why we chose him. 16일 행사에는 탈북민 2명이 북한 지도부의 기독교 탄압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반기독교적 국민 정서를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 투옥, 처형하고 저들을 평양에서 추방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계속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장기화 등 과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 또 사회적 취약성 노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코로나 대응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 봉쇄와 인도적 위기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원 한국 동아대 교수는 유엔이 북한 지도부의 정상 국가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협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국경을 개방하라는 요구인 거고, 또 계속 비상방역 체계를 강조하면서 2중, 3중의 철조망이라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그 대응 방안에 북한도 동참하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볼 수도 있겠죠.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북한 지도부가 백신 확보에 나서지 않은 채 방역을 구실로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는 것은 체제 안보에 급급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국제적인 포럼에 동참을 못하고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국경 봉쇄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체제 유지에만 급급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조언을 무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국경을 거의 2년 가까이 봉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시장화로 의식이 깨인 주민들의 사상과 당에 대한 불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 지도부는 외부에 내부 실정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외국인의 침략과 안보 약화라는 아이디어로 재생산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결속과 사상 통제,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경 봉쇄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코로나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자국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일 제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번에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27?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개선도 없었다며 결의안이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addresses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urges the government of DPRK to respect fully all human rights. 미국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재강조하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DPRK's full-scale border shutdown, internal travel restrictions, and restricted imports of humanitarian supplies.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새로 추가한 17항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결의안이 미국 등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It is intolerable act of the infringing upon the sovereignty as well as act of the hostility to stifle DPRK under the pretext of the human rights. So-called human rights violation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does never exist.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독일의 첫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전 세계가 북한에 일치된 압박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VOA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독일 등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각국은 미국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제재 완화 주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미국은 유엔 또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8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정세와 미한일 3국 공조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성킴 대표와 후나코시 국장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특히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여러 현안과 또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양자 간 또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세 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운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18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회 설치, 북한인권기록센터 활성화 등 북한인권법 이행에 손을 놓고 있어 북한 인권인식운동이 일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기록부를 정부가 독식하지 말고 민간단체가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중요하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청와대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과 외교, 법무, 인권 등 관련 담당 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인 북한 인권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